참 제목이 이것도 살벌한데 네. 아내를 3시간 동안 불태웠다. 네. 예, 그날 밤 남편은 왜 격분했나 이런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불태웠다가 이게 저는 그냥 뭐 이렇게 뭐냐 뭐 화끈하게 뭐 놀았다 이런 개념으로 봤는데 기사 읽어보니까 진짜 불을 지른 거예요 사람한테. 저는 이 문구가 어. 아내를 3시간 동안 불태웠다라는 게 너무 이질감이 들었어요. 듣자마자. 이게 단어도 좀 앞뒤도 안 맞고 그죠? 네. 이게 불화를 겪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태운 혐의로 네.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가 됐대요. 또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30일이니까 9월 30일이겠죠. 네. 9월 30일 경찰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네. 살인 및 시체 손괴 혐의로 A 씨 그렇죠. 60세래요. 네. 구속 기소했다고 뉴스가 나왔대네요. 아이고. 와, 이게 참 큰일이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4시 50분께 대구 달성읍 다사읍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 큰 동네인데 네. 자신의 아파트에서 평소 금전 및 이성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내 B 씨 51세네요. 9살 차이가 9살 나고요. 네. 잠을 깨우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B 씨를 목을 졸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A 씨는 B 씨가 사망하자 B 씨의 시신을 경북 성주에 바로 옆이거든요. 한 네네. 비닐하우스로 옮겨 태운 혐의도 받고 있고요. 그는 아내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에 준비한 기름을 뿌린 후에 네. 불을 붙여 3시간 동안 태운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아니 근데 잔인하네, 이거. 아무리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을 수는 있죠. 뭐 네, 부부 사이에 네, 또 몇십 네. 년 이렇게 살다 보면 갈등이 또 쌓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좌우지간 이 사건에서 살해가 발생하게 된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잠 깨우고 잔소리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잠 깨우고 잔소리했다고 사람을 죽여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보면 금전 및 이성 문제가 나온 거 보니까 네. 돈도 이제 막 여기저기 막 쓴 것 같고 느낌에 네. 이성 문제라는 거 바람 피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정황상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네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부부의 갈등이었죠. 갈등은 이제 원인이긴 하죠. 살인 원인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요 대목까지만 보면 네. 잠을 깨우고 잔소리했다는 거에 격분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좀 자기의 변론인 것 같고 그렇죠. 실제로는 너무 믿고 미우니까 한번 날만 잡히면 내가 일을 벌리겠다 가만두겠다. 이렇게 한 것 같고 특히 이제 3시간 동안 시신을 태웠다고 하는데 증거 인멸 차원에서 했다고 봐야 돼요. 교수님 아니면 너무 미워서 그랬다고 봐야 돼요. 이게 약간 뭐 두 가지 마음 다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이게 살해하고 나서 이렇게 그 성주로 이동해가지고 불태우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좀 어느 정도이냐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뭐 우발적으로 만약에 살해가 이루어졌다고 쳐도 그럼 이게 뭐 살인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아닐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당황하게 마련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근데 이게 어떤 그 사체 처리를 하려고 하면 장소도 선정해야 될 거고 뭐 어떤 방식도 선정해야 될 거고 이동은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 봐야 될 거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만약에 이 시간적 간격이 짧았다면 이거는 굉장히 미리 이런 방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 게 그 범행 직후에 B 씨 지인, 그러니까 부인이죠. 네. 50대 지인이 실종 신고를 했대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실종 신고를 했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최소한 하루 이상은 이 사람이 생활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 보니까 네네. 요 이제 신고하기 전까지는 지금 살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맞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니까 경찰 입장에서 이제 조사를 들어가니까 네네. 주변에서 전부 다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맨날 싸우고 뭐 네. 갈등이 많았다 그러니까 바로 A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혐의를 A 씨는 극구 부인했고요. 근데 경찰이 동선을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를 들이밀었다는 거 보니까 CCTV하고 이제 시신을 옮기는 그 과정에 대한 증거를 댔겠죠. 그랬더니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 A 씨하고 B 씨는 자주 다퉜다고 알려졌는데 A 씨는 1995년 5월 26일에 B 씨와 혼인 신고를 한 후에 여기도 세자녀네 3남매를 낳았고요. 불화 때문에 2008년 6월 10일 한참 전이네요. 그렇네요.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고 그러네요. 아, 이혼을 한 차례 한 거예요. 예. 이듬해 7월 17일 날 자녀 결혼 등 이유로 다시 혼인 신고를 해갖고 법적 부부 관계를 유지했다.
그때 이때 헤어지셨으면 낫을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검찰은 A 씨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같이 청구했다고 하고요. 네네. 10월 20일 오전 10시 20분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 이거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요즘 저번에도 한 번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불을 지른 거죠 집에다가. 네. 부인이 미워가지고 술 먹고. 뭐 죽이지는 않고요. 네, 근데 부인이 이제 불에 타서 죽은 거죠. 한참 한 20년 전 사건인데 네. 그때 사건 분석하면서 이 남편을 나중에 이제 경찰이 이게 붙들어 놓고 진술 분석한 내용을 좀 봤거든요. 네네. 왜 불을 질렀냐 그랬더니 그냥 뭐 홧김에 불 질렀어요 이러는데 네. 그 불 질르면 부인이 그 안에서 앞에 입구에 막아놨대요 못 나오게 창문하고. 그러면 뭐 네, 다분히 그러니까 의도적이죠. 타 죽을 거 알면서 왜 불을 질렀냐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 얘기는 그 사람이 타 죽어도 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범죄자들이 교수님 아시죠?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 넓은 의미에서는 아까랑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인지 왜곡이라고도 보여지는데 범죄자들이 이렇게 자기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납득이 될 수 없는 행동인데 자기네들은 그걸 납득을 하잖아요. 네, 그렇지. 자기만 납득하는데. 근데 그게 이 범죄자들이 어떤 인지 체계나 사고 체계가 잠깐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지능이 떨어진다든지 뭐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지들도 생각하기에 그게 이상한 말이라는 거를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는 그게 납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행하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피해자 탓하기. 피해자 탓하기. 피해자가 날 자극을 해서 내가 불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쟤 이런 때문에 얘기. 제가 죽을 짓을 해서. 여기도 그러네요. 네. 나 잘 자고 있는데 잠 깨우고 잔소리했다 이거네. 네. 근데 이것도 교수님 이 사람 진술일 뿐이잖아요. 둘만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설령 저게 맞다고 해도 이게 될 일이냐고요, 이게. 그렇지. 잔소리했다고 사람 좀 다 죽게 그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부부가 남아있는 부부가 없겠는데요. 네. 그래서 참 이거 앞에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경제적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사회적으로 약간 뭐가 실패의 연속이 좀 있다 보면 부인한테 의존성이 좀 강해지잖아요. 오갈 데가 되죠. 없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자기가 뭐 직업적으로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부인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나쁘면서도 그거를 이제 기분 나쁜 건 맞아요. 나쁜 상태에서 이걸 축적을 해놔요. 쌓여요. 쌓으면서 어떻게 연기를 해요. 미안해,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줘 이러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난 지금 기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인 품에서 기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무시나 이런 기분 나쁨은 참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게 차곡차곡 쌓아놓더라고요. 그러다가 일정 시점 돼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교수님 아시잖아요. 감정도 눌러놓으면 스프링 효과가 있어서 누르다 폭발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공격이 돼갖고 부인이 이제 사망하거나 또 연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자기 문제점에 대해서 그 교육을 좀 받고. 맞아요. 전 심리학 교육도 고등학교 때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내 감정을 쌓아놓는 거나 이런 거 좋지 않고 그리고 저 사람을 원망하는 거는 정말 그 이기적인 사고다 이런 것들 좀 배워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없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냐에 대한 그 어떤 위험성이죠. 범죄 위험성을 이제 판단하는 것 중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다양한데 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떤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에서 이제 그 상대방이랑 상관없이 그냥 이 사람이 오롯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갈등을 이 사람이 어떻게 적절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도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에 하나로 포함이 되거든요. 결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살면서 불편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들 있는데 그런 상태를 어떻게 잘 좀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저게 있어요. 그
그 깃털 빠진 사자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제가 외국 책을 많이 보잖아요. 용어가 굉장히 되게 멋있는 용어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세렝게티 초원이나 이 사파리에 보면 이렇게 깃털 빠진 힘 빠진 사자 있잖아요. 근데 이 사자들이 하는 나쁜 짓이 하나 있대요. 뭔데요? 뭐냐면 자기가 힘이 빠지면 그 암컷들이 보통 4-5마리에서 10마리까지 거느린대요. 숫사자가 조직을. 근데 그러다가 자기 힘이 빠져갖고 새로운 숫사자하고 싸워서 지잖아요. 그러면 암사자들이 절로 다 넘어가 버린대요. 그렇겠죠. 아니면 조직을 이탈하든가. 이럴 때 이제 부럽잖아요. 부러우니까 이 숫사자가 테러를 한대요. 무슨 테러를 하냐면 약한 암사자를 물어 죽이거나 아니면 암사자가 난 새끼들 있잖아요. 이 새끼들을 잡아먹는데요. 화풀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약한 그러니까 사람한테? 자기가 조직 내에서 권력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자기를 모시거나 이렇게 추종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사자들이겠죠. 그렇죠. 대상으로 해서 공격하는 건데 저는 요 지금 이 사건이 앞에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비슷한 좀 찌질한 사건의 표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러면 안 돼. 안 되죠. 네, 이거 진짜 죄송하지만 사람을 살해한 것도 나쁜 건데 맞아요. 그것도 자기랑 밥 먹고 같이 지내 생활했던 부인을 그러니까요. 3시간 동안 제가 될 정도로 태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3시간을 태웠다니까. 그렇죠. 3시간을. 네, 이거는 용서하면 안 돼요. 강력한 처벌이 좀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교수님. 그 이렇게 사체 훼손하잖아요. 그럼 우리 일반인 시각에서는 와 어떻게 그러니까 사망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우리는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 어떻게 사람을 대상으로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지? 뭐 예를 들면 토막을 뭐 낸다든지 이렇게 불을 붙인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하잖아요. 범죄자들은. 그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사망을 하면 관계가 뭐였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든 뭐 자식이든 뭐든 상관이 없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치워버려야 돼. 쓰레기 같은 존재. 그렇지.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어떻게 얘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이 지금 어찌 보면 사람이 아니고 물질. 이 물질을 빨리 제거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페트병을 버린다 이렇게 하면 큰 부피로 가서 만약 여러 개 버린다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찌그러뜨리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다. 토막 치는 것도 뭐 그런 원리죠. 교수님 토막을 아주 쉽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전공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저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금 가해자나 앞에 그 사건도 자기가 일이 안 풀린 게 다 부인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오버해서 제가 추정을 하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인의 사체를 이렇게 3시간 동안 불을 질러서 완전히 재로 만든다. 이건 쉽지 않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보통 우발적이고 본인이 화를 통제 못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미움, 막 그렇게까지 원망이라든지 미움의 감정이 뭐 어느 정도는 있어도 그 정도까지 아니었다면 바로 전화해서 제가 집인데요. 제가 실수로 미쳤나 봐요. 저희 와이프를 살해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자수하는 형식으로 해서 정리가 됐을 텐데 캐리어 가방까지 끌고 휘발유까지 동원해갖고 뿌려가지고 3시간 동안 이게 시신이 잘 안 타요. 그렇죠. 교수님 아시겠지만 맞아요. 타다 말아요. 근데 3시간 동안 태울 정도면 제가 이제 그 과학실험 본 바로는 지키고 서서 계속 휘발유를 계속 공급해가지고 계속 화력을 높여줘야지 시신이 다 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아예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3시간 동안 계속 이제 불을 지핀 거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내 지금 모든 상황의 원인은 지금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인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제가 볼 때 화풀이성으로 공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제대로 된 처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